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우, 코로나 우울증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도 얘기하면 기침 나서 저는 말을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제 이쪽에 보이면 지금 카메라 보이시죠? 여기 카메라 있고 저쪽에 보면 이거 고프로 다 찍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메타 분석할 때 또 수업하는 영상 나중에 또 해야 돼가지고 네, 이것도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2학년도 네 번째 모임이자 수업 나눔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수업 나눔 수업 공개 노길 선생님이 해주셨고 오늘 임주희 선생님께서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임주희 선생님의 그 깊이 예리함 다 아실 텐데 그래서 노길 쌤한테 제가 이제 수업 나눔 누구 섭외해드리냐고 물어봤을 때 일바로 내가 임준이를 쓰겠다 하면서 임준희 쌤한테 빨리 섭외해달라고 해가지고 여쭤봤더니 다행이 돼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는 아마 순서가 안 들어가거나 2학기 말미에 하시는 분 아니면 아마 섭외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조금 일쌤이 욕심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박수로 우리 임준희 쌤께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은 저희 딸 음악 선생님이시거든요, 오케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영혼을 팔아서라도 우리 오케쌤을 지지해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오케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되게 우아하시고 엘레강스하시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 나눔을 간택해 주셔서 안내자로 간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지만 그냥 그렇게 막 준비는 많이 안 했고요. 그냥 저희 행수 선생님들이 워낙 잘 격려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수업 친구 선생님들을 많이 의지하면서 오늘 그냥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되게 많이 이렇게 저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옥교쌤의 수업을 보면서 대박, 저는 그렇게 대박, 진짜 어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인 수업이었는데 먼저 우리 옥교쌤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게요. 마이크 없어도 되죠? 네. 네, 마이크 뭐 이렇게 그거 음소거 끄시고 네, 네. 옥교쌤이 어제 수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어제 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나눔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막 이불킥 하셨다고 했는데 어제 수업을 하시고 나서의 느낌과 지금의 마음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은 그냥 또 좀 담담한 것 같고요. 어제 수업을 끝내고는 제 수업이 좀 계획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간 부분도 좀 있어서 이렇게 그 뭐 하려고 했던 게 제시가 안 된 부분도 있었고 뭐 이렇게 어떻게 갔는지 사실은 어제는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서 그래서 어제는 끝나고 이게 수업이 어떻게 끝난 거지?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거라 좀 어제는 좀 이렇게 아쉬움이 좀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수업을 하면서 또 몇 반은 망해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제 수업하고, 그 다음 차시 반에서 했을 때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에서는 좀, 이게 뭐 좀 잘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거였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가, 오늘 또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뭐 그냥, 이런 삶이구나, 그냥. 그러면서 조금 편안해진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같은 수업이라도 애들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반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이 수업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케 쌤이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또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더 좀 재밌는 부분들이 그 부분에서 좀 느껴지고, 그래서 아까 오케이 쌤 말씀 중에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아쉬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어떤 의도가 있으셨길래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아쉬웠다고 했는지, 좀 수업의 의도를 여기다 그 수업 나눔 전 성찰지에 기록하시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오케이 쌤이 그린 수업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수업에서의 이제 목표는 어쨌든 애들이 코드를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그 코드 가운데서도 이제 4개의 코드를 선택해서 머니 코드를 제시한 거였기 때문에 그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화성도 좀 느끼고, 그 코드를 가지고 음악, 그 멜로디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선율들을 조금 더 이제 그 코드의 화성을 좀 더 느끼는 것이 밑에 깔려지는 걸 원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미리 이제 뮤직랩에서 작업을 해서 화성을 밑에 이제 반주로 깔아놓고 그 위에 아이들이 멜로디를 이제 입력하는 걸로 세팅을 해놓은 링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링크 안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려우면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멜로디만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애들은 그 화성을 바탕으로 한 거 위에다가 이제 그 멜로디를 그리면서 이제 들어보면 그냥 멜로디만 나오는 걸 듣는 거 하고, 계속 제가 C, A 마이너, D 마이너, G 이게 계속 반복되게끔 16마디를 세팅을 계속 돌려놓은 걸 밑에 만들어 놨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멜로디를 하면 멜로디 이미 바뀌더라도 이제 화성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게 그 이제 코드의 이제 느낌, 화성도 같이 느끼면서 어쨌든 그 화성 안에서의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연습이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게 링크를 주는 게 가면서 정신없어서 놓쳤던 게 있고, 그리고 여기 제가 영상 보다 보니까 27분 44초쯤에 보드의 리듬 뭐 이렇게 화성 설명 이렇게 있다는 걸 제가 이미 이제 제가 봉지로 보드에다가 제가 그 링크를 이제 올려놨었거든요. 그것도 3개나 비트까지 찍은 거 하고, 그냥 화성만 채운 거 하고, 화성도 이렇게 좀 강박 약박을 좀 빼놓은 거 하고 이렇게 좀 찍어놔서 선택해서 하게끔 하려고 한 거였는데, 그 안내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안 했던 거, 못 했던 거고, 그리고 그때 보니까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더라고요. 하다가 얘들이 뭐 이렇게 열심히 다른 걸 뭐 하고 있는 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안내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내를 못 했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냥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냥 하던 대로 이 애들이 지금 하는 대로 그냥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이전에 안내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을 하셨을 자 그걸 다 하시면 하고 말이 멈추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처음 있을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언제 안내 언제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중간에? 그때쯤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뮤직랩 세팅하는 방법하고 입력 방법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때 설명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까 밑에 링크 그거 타임라인 할 때 11분 30초쯤에 뮤직랩 세팅하는 방법을 다시 애들이 알려주고, 그다음에 입력했던 걸 이제 얘네가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제 그때 저희가 리듬 한참 학습하면서 이제 수행평가로 이제 애들이 실제 수업 시간에 패드를 가지고 이제 제시된 리듬을 악보로 이제 그 뮤직랩으로 그리고 그걸 보드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출하는 것까지 해서 수행을 받고, 채점을 제가 보드를 열어가지고 애들이 다 채점을 한 상황인데 그 학습을 미리 했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렇게 시험 끝나고 이제 막 연휴로 이제 재학기분 이렇게 막 쉬고, 시험 끝나고 몇 번 들었던 반들은 조금 쉬어가기도 했고 막 이런 상태였어가지고 이제 뮤직랩을 계속 수업을 했었는데, 조금 시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휴 끼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애들이 텀이 생겨서 못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는 방법,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을 다시 안내를 하고, 그리고 그게 제가 좀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선율 자체를 또 한 옥타브 올려서 그리라고 했던 거라, 아니면
라가 이렇게 낮은 음이 내려가게끔 세팅을 바꿀 수도 있는데 화성을 좀 이렇게 깔아주는 걸 느껴보려고 했던 마음이 의도가 있어서 이제 애들도 선율도 위로 그리게끔 하고 아래는 그걸 이제 화성 코드를 다 입력하는 걸로 계획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애들이 그 전에는 멜로디만 계속 입력을 리듬 중심으로 멜로디만 입력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화성이 채워지면서 멜로디가 가는 것을 얘네들이 화성을 입력을 안 하더라도 그냥 자기들이 멜로디 입력을 하더라도 그걸 좀 느낄 수 있는 이제 그게 의도되는 계획이 있었던 이제 거였는데 이제 그 말을 못하고 실컷 만들고 링크도 올려놨는데 이제 그 안내를 못 해가지고 중간에 안내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이 상황에서는 지금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막 그래서 그렇게 좀 넘어갔던 게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진짜 준비를 미리 너무 많이 해놓으신 건데 사실은 다 못 쓰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 네. 시간에 하면 되니까. 다음 시간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으로 한 4시간 더 넘어가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그 다른 반 같은 경우에 는 이제 바로 그렇게 좀 되는 애들은 바로 했고 아닌 반은 좀 잘라서 이제 섞어서도 가고 이렇게 또 가서 이제 처음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한 차씩 조금 늘려서 지금 수업이 이렇게 연휴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통 일주일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막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 수업이 5시간인데 다 덮었어가지고 막 이렇게 바뀌고 해가지고 어제 수업이 3시간이 날아가고 2시간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반들이 이제 막 실수가 뒤죽박죽이 돼버리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제 좀 하는 반이 있고 빠지는 반들이 많아서 이 반은 조금 여유가 있게 된 반이라 다음 차시에 한 번 더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선나눔 성찰지를 보시면 고민을 옥규쌤이 진짜 많이 너무 많이 쓰셨어요. 썼죠. 네. 성찰지 그 정쌤이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다 읽어보셨죠?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3가지를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 선생님께서 애들은 놀고 싶어 하는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조금 이제 잘 아이들이 다 그 수업 속에서 좀 즐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고민 지점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잘 챙겨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미 아는 애들은 또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또 고민이 있으세요. 2번째는 수업을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쓰셨고, 네. 그래서 한 차씩 수업 분량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선생님 진짜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그 수업 분량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3번째는 활동 중심으로 하고 싶으신데 시간이 쫓겨서 조금 이제 설명 위주의 수업으로 가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활동 중심으로 가게 되면 산만해지는 거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수업을 하시고 나서 좀 이렇게 어떤 부분이 이 중에서 제일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또 새로운 고민이 생기셨나요? 원래 좀 많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네, 안 들렸다고. 3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같이 있는데 항상 이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뭔가를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같이 가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도 고민인 것 같고 그래도 또 어쨌든 쟤네를 못하고 있는 애들도 사실은 못한다기보다 안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못하는 애들, 정말 못하는 정도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그냥 자유롭게 둬요. 그냥 정말 이거에
이게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없는 아이들도 몇 명 있거든요, 1학년에도. 근데 그렇지 않은데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애들은 웬만하면 좀 데리고 좀 이렇게, 왜냐하면 이 시간에 못하면 다음 시간에 계속 못하게 되고, 계속 못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어쨌든 걔는 계속 수업에서 이제 열애가 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그걸 좀 챙겨가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거기 좀 지치기도 할 때도 있고, 좀 힘겨울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힘든 때도 많이 있는 것도 같은데, 근데 어쨌든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어서 걔네들 좀 챙겨가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걔네들 데리고 가려는 하다 보니까 진도가 느려지고, 그 다음에 그 이미 이제 금방 끝낸 애들은, 성실한 애들은 이제 막 또, 근데 걔네들이 좀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얘네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얘네 코로나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어쨌든 1학년부터 코로나였고 입학식도 못하고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지 모든 이런 협력 수업을 더 많이 안 해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애들이 이렇게 애들이 나쁜 애들이 아니고 이게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들인데도 제가 의도한 만큼 이렇게 그것을 챙겨서 가는 게 쉽지 않은 애들도 꽤 되더라고요. 좀 이제 챙길 수 있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걔네는 자기 다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냥 바른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이제 또 이렇게 그냥 쉬기, 뭐 지루해 하기도 하고, 이럴 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수업을 계획하고 구성하는 거는 어렵지만 뭐 그 부분은 제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갖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근데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걸 이걸 쓰면서 새롭게 좀 알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모든 활동을 하고 모든 수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저한테 그게 선뜻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잘 못 가고 좀 주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좀 그게 내가 통제가 안 되고 너무 산만해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계획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또 어떠나 하는 좀 두려움이 좀 있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 제 성찰지를 쓰면서 사실 좀 알게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또 보니까 이 그 교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좀 자세히 힘든 친구들 써주셨는데, 음, 되게 수업을 선생님들 보셨지만 수업에서도 선생님께서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보였어요. 좀 요 반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선생님 마음이 어떠세요? 이 반을 딱 들어갔을 때 마음이라든지 편안하신지 아니면 조금 불편하신지 좀. 사실 이 반이 그냥 뭐 크게 불편한 반도 크게 좋은 반도 아닌, 그냥 조금 그냥 중간 정도 되는 반인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는 막 연휴도 많고 막 이래저래 수업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반을 뭐 많이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었었어요. 여기 팀에서 아니었고, 네, 그래서 또 월요일 하기로 했다가 수요일 됐고 해서, 월요일에 원래 이제 하려고 했던 반은 조금 더 얘네들보다는 조금 활발한 면이 좀 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협업이 조금 되는 부분은 좀 있는 반이었던 것 같은데, 얘네는 그냥 조금 중간 정도 되는 반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진혁이가 좋은 반에 있는 어린이가 올해 와서 되게 조금 많이 돌아다니고 좀 소리를 많이 지르고, 그리고 또 음악적인 부분에는 또 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많이 지르고 해가지고 있을 때 조금 어렵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걸 요 몇째 시간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또 이제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이게 그냥 좀 대중이 없는데 그래서 어 있었으면 쪼끔 제 마음이 또 쪼끔 어떻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날은 또 없었기도 했고 그래서 모둠을 이제 따로 인제 쪼끔 생각해서 편성하긴 한 거였는데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애들이 그렇게 나쁘거나 뭐 이렇다기보다 쪼끔 활발한데 근데 여기서 또 사건이 좀 있었어요. 얘네 둘이 막 수업 시간에 그때 이제 제가 리듬 학습할 때 애들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다 하나하나 검사를 했었거든요. 다 한 것들을 이제 전부 이게 뮤직랩으로 작업한 거를 전부 이렇게 그 과정들을 뭐 이렇게 단계로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데서 다 단계별로 모두 다 검사를 맡았었어요. 근데 검사하는 중에 이렇게 애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대기를 하다가 둘이 싸움이 나 가지고 순영이랑 그 뭐지 준원이랑 둘이 싸움이 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준원이가 막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막 아주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막 완전히 막 그냥 거의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인제 그래서 순영이하고 애들이 좀 준원이나 뭐 우재나 뭐 이렇게 좀 애들이 되게 사이가 안 좋고 막 되게 말만 해도 쳐다만 봐도 막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쪼끔 수업 시간에 그리고 한 번 이제 크게 인제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걔네 둘에 대한 게 쪼끔 이제 신경이 좀 둘이가 잘 어떻게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이런 좀 긴장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할 때 사실은. 그 둘이 아주 크게 좀 이렇게 해서 흥분이 안 가라앉아 가지고 그 마지막에 나무 마서 이야기를 해도 이게 잘 안 가라앉았었거든요, 그날.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네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그 4단계 저희가 이제 어쨌든 수업 코칭 연구소에서 그 수업 나눔할 때 4단계를 하고 있어요. 이해, 격려, 직면, 도전인데 지금 뭐 동진쌤이랑 세이쌤이랑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업 나눔 처음 하시는데 얘네 뭐 하고 있나 싶을 수가 있거든요. 이해 단계는 이제 그 수업자의 눈으로 수업 바라보게 해가지고 과연 이제 교사 보통 이제 뭐 수업 장악 이런 식으로 하면 수업자 얘기 조금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딴 학교에서 출장 오신 선생님들 짧게 피상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조금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 속에서 얘기 길게 하면 되게 분위기 이상해지고 제 눈치 없는 사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공개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리고 어떤 고민 속에서 수업을 했는지 충분히 들어보는 과정을 이해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소에 이제 어떤 수업 신념이 있고 어떤 수업적 딜레마가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 저희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그 프로세스에 대한 나름의 어떤 뭐랄까, 효율적인 나름의 루트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해 단계에서 질문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그 성찰적 질문이랑 좀 다른데, 이제 조금 전반에 걸쳐서, 필요하신 질문이 있으면 지금 잠깐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없으시면 이제 격려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격려 단계는 좀 이따가 만약 시작하면 제가 또 2분만 설명을 하고 저기한테 넘어갈 텐데 이해 단계에서 자기 수업 성찰지 보면서 이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보고 싶었던 수업자 이야기 이런 부분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 가리고 계신 조수현 쌤 혹시 할 말 있으신데 참으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 단계는 이제 뭐 임준희 쌤께서 우리 상민 쌤 손들었습니다. 상민 쌤 네, 마이크 켜시고 이야기 좀 안녕하세요. 나눠주세요. 네, 네.
그 중등 선생님이시니까 저희 초등이라 잘 모르는 것 안 들려요? 들려요? 중이쌤이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네. 아, 그 중등 선생님들은 그 수업 실수나 이런 게 저희 담임으로서 하는 초등학교 약간 다르니까 그 반에 몇 번 이제 음악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가시고 학급 3학년이 몇 학급이 들어가시는지 궁금하네요. 저 1학년은 저희가 지금 1학년은 한시수고요. 1학기만 있어요. 2학기는 없고 1학년은 한시수고 1학기만 있고 2학년에 한시수로 1년 이제 한 단위 있고 3학년은 두 시간이에요. 주당 2시간. 그래서 3학년은 시간이 이제 2시간인 거고 1학년, 2학년은 1시간씩. 그래서 얘네가 지금 저한테 3년을 배웠다는 애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1학년은 제가 반을 했었기 때문에 1학년 반 나눠서 했었고 주로 제가 1, 2학년을 하다가 겹쳐서 하다가 올해 제가 저희 딸내미가 저희 학교에 미인정 결석을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적인 이유로 제가 이제 1학년을 피해서 3학년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3학년을 하게 된 거고 사실은 얘네들이랑 또 만날 그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2시간을 3학년만 2시간을 하는 거고 전체 저희가 8학급인데 제가 7반을 들어가고 한 반을 다른 선생님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저는 준이쌤네 따님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 일주일에 한 번 순회를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딸 수업하고 네. 네. 또, 좀 물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곧 격려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네. 네. 담임 하세요? 어, 질문 채팅으로 질문. 저 담임 안 하고요. 네, 네. 비담임입니다. 그냥 순회를 전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네, 다른 학교 겸임을 지금 5년 계속 연달아서 두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 잠깐 켜주시고 제 목소리 들리시죠? 이제 4가지 단계 중에 격려인데 격려는 말 그대로 이제 선생님의 수업을 다들 보셨잖아요. 보시면서 이 부분 정말 너무 훌륭하시다 해서 이제 어떤 그 선생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것, 신념이나 아니면 학생을 대하는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칭찬해 주실 수도 있고 행위적으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수업 디자인 아니면 구조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짜임새 있다 이런 것들도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엘의 창 보면 내가 아는 것과 타인이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과 타인이 모르는 것 이렇게 사분할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이런 얘기보다는 나는 나는데 저 사람이 모를 것 같은 이야기 아니면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몰랐는데 이렇게 수업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이렇게 뭔가 더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이 작업을 되게 일반적인 수업 나눔 보면은 되게 피상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업으로 보고 그 수업 오른쪽 하단 보면 타임라인까지 딱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볼 때 메모를 좀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겠어요. 아까도 이제 노기쌤이 내가 27분 사주에 봤더니 그거를 이미 제시했다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저희가 수업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가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고 이걸 왜 하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되게 좋은 면이 누구나 있잖아요. 교사에게는. 물론 이제 고쳐야 될 부분도 있는데 고쳐야 될 부분을 먼저 얘기하면은 이제 수업 나눔이 되게 수구적으로 막 이렇게 광어하면서 되게 이상해져요. 근데 이제 수업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내면을 세워주고 그 이후에 직면할 수 있는 성찰적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고칠 지점에 대해서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스스로 나일 수 있게 그렇게 좀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려 부분 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마 이따가 임준 쌤이 마이크 돌리실 텐데 한 명당 타임키퍼는 제가 2분 30초 딱 잡도록 하겠습니다. 2분 30초, 3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저희가 10명인데 칭찬하다 보면 흥분해가지고 제가 흥분 많이 하는데 한 5분, 10분 하다 보면 2시간 가요, 격려하다. 그래서 나중에 직면이랑 막 도전 못할 때가 있는데 제가 타임키퍼 3분씩 하겠습니다. 우리 정우 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일명 꽃 따라주는 시간이라고 저희들은 네,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노길 선생님의 수업에 꽃을 달아준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오길 쌤의 수업은 뭐다, 네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왜냐하면 이렇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 꽃을 달아주시겠습니까? 자, 네. 네, 빨리 해야 돼. 현장에서 지원자가 발생했습니다. 좀 좋습니다. 빨리 하고 네, 빠지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수업을 볼 때 전반적으로 제가 내내 들었던 생각 중에 어떤 새로운 멀티 교구나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조금 있는데 연령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젊을 때는 20대 때는 돈이나 비용이나 그다음에 아무튼 뭐 그때는 이제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30대 때는 그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연구할 생각밖에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40이 넘어가면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50 이후에는 그냥 뭐가 필요할까? 아직 50대가 돼보지 않아서 그건 모르겠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용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었고 왜냐하면 20대나 젊을 때에는 그냥 딱 보면 직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가 아이디어들이 펑펑 섰는데 일단 나이가 들면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라고 하는 엄두가 나질 않고 이거 하나를 다루기 위해 배워야 될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패스 하는 것들이 좀 많은데 일단 우리 옥길 선생님 수업에서 이러한 방식들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만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이걸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보이지 않는 배움과 구성과 계획들이 사전에 있었을지를 제가 좀 느꼈어요. 그냥 그래서 좀 눈물 나게 정말 그 용기에 선생님께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또 사실은 우리 옥길 쌤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라서 수업 안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웠다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이 부분에서 이 포인트에서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이런 것들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 수업에서는 꽃피우지 못했다고 본인은 이야기는 하지만 이미 본인이 이미 디자인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업을 구성하고 어떤 디자인함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본인은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타이밍까지 이렇게 알아차리실 수 있었다라는 것도 이미 어떻게 보면은 구성이 되어진 부분이 아니었을까? 네, 선생님이 그래서 꼼꼼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수업을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될 적절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 계산하고 계셨다라는 점이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을 1초 남기고 딱 끊으셨어요. 역시 임 교수님입니다. 네. 자, 또, 네, 빨리 자원하세요. 나중에 할 말씀이 없어지십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럴게요. 네, 은미쌤, 현장에서 보신 분들 또 할 얘기가 많으시죠?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보고 온 특파원입니다. 저는 수업도 수업이었는데, 이제 제가 보낸 사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장면에서
웃길쌤이 아이들 옆에 있으세요.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이렇게 살펴주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선생님이 아이들의 어떤 수준 차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데서 이제 그런 살피는 모습까지도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다 같이 당황을 한 거예요. 질문하시는 선생님도 대답을 못하는 아이들도 거기서 바라보고 있는 정무쌤과 저도 다 같이 당황을 했어요. 그 침묵의 막 시간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 아이들이 좀 분위기가 괜찮은 반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소극적인가? 우리가 있어서 좀 신경이 쓰이나? 뭐 이런 염려들을 했었는데 수업이 진행되고 나니까 아이들이 정말 확 살아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거 모둠으로 할 때, 그리고 아이들 옆에 가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기다려봐. 해줄 테니까 기다려. 야, 이렇게 하면 돼. 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정말 서로서로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쌤이 그 수준 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예술 쪽은 특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국어도 그렇고요. 국어도 예술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수학이나 이런 거는 모르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술 같은 경우에는 아는 만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4명의 아이들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첫 번째 반장 친구는 자기가 피아노도 하고 있고 너무 음악을 잘 아는 친구고 또 뒤에 했던 두 남자친구는 음악이랑 굉장히 거리가 먼 친구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오키쌤이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아이들은 자기가 아는 만큼 그 시간들을 굉장히 즐기고 있더라고요.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는 내가 했던 그런 일반적인 음악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접근하는 게 나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본 아이들의 애들이 다 정말 그 어플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명인가 2명 빼놓고는 다 그 송메이커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는 그거 입력하느라 바쁜 친구도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자기가 화음도 넣고 박자도 넣고 거기서 멜로디들을 정말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준원이 인터뷰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이라고 표현하면서 3년 동안 했던 그 시간이 선생님 뒤통수 치는 것 같잖아요 라는 말을 하는데 어머 너 뭐니? 막 이런 마음이 막 절로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 준원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저는 까불까불해서 선택을 했는데 앉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고 너무 진지하게 인터뷰에 응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오킬생과 아이들의 이런 케미가 있어서 이런 수업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현장에서 너무 행복하게 수업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타임키퍼 되게 좋다. 타임키퍼의 네, 너무 소중함. 더 은미쌤이 더 하고 싶었는데 이 타임키퍼 소리에 네, 딱 마무리를 지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얼마나 또 꼼꼼히 보셨고 또 인터뷰를 하셨으니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래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네, 또 한 분만 더 들어보고 우리 오키쌤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 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영훈쌤 말씀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 주시고. 네, 저는 그 32분인가요? 제가 소리를 잠깐 들릴지 모르겠는데. 얘는 2분음표가 두 박이야. 점에 붙으면 그 길이 반이 추가잖아, 그지? 그러면 몇 박이야? 3박. 3박이고 이거 4분씩도 한 박 쉬는 거야. 그러면 3박이니까 4칸씩 3개면 12칸을 가고 얘는 4칸 쉬는 거지. 그렇게 표시하면 돼. 쉼표 있는 것들을 꼭 지켜야 돼. 잘 되시나요? 자, 모점장들이 조금 봐주면서 가세요. 그리고 질문 있는 사람 선생님 부르세요. 네,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옆에 또 한 학생한테 부르시거든요.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데. 네 거 했지. 그 다음에 다른 친구 거 하나 여기까지만 가자. 얘가 하는데요. 아니 네가 해야지. 아니 왜 네가 해야지. 제가 해야 돼요? 너도 하고 다 하는 거야. 개인이 다 한다니까. 모두가 다 하는 거야. 모두가. 신기잖아요. 이거 얼마나 사실 잘못
이해를 했는데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하 막 이러잖아요. 사실은 그거였구나.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반응에서 저는 사실 아까 은미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음악 수업이니까 사실은 그 급박한 1시간 동안 이 많은 그 고민과 설정을 하시니 엄청난 양을 가지고 창작 수업을 하시면서 사실 막 급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약간 하나하나씩 챙기시고 또 이렇게 아이가 나름 잘못 이해를 했다가 아 그래요? 막 이러면서 또 질문을 추가로 더 하잖아요. 내가 알고 싶은 질문을 내뱉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또 끼쌤의 그 많은 고민들 속에서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SOS를 치고 또 질문을 하는구나. 그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또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끼쌤의 진짜 그 26년 동안의 교직 경력의 그 고민들이 고스란히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가 갈수록 작년에도 저희가 오끼쌤의 수업을 나누고 했지만 그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와서 너무나 대단하시다는 생각. 사실 저희 모임에서는 오끼쌤이 제일 지금 거의 선배 아니신가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사실 좀 더 편하게 용기 내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나이대의 교사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정말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 노력하시고 고민하시는 그 지점마저도 굉장히 격려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해요. 야, 이렇게 GSM부터 현장을 보신 이은미쌤, 그다음에 우리 또 수업 장면까지 또 이렇게 틀어주시면서 말씀해주신 영원쌤의 이야기를 격려를 들으셨는데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쨌든 노력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저도 되게 기계치고 막 이렇게 뭔가를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성향 자체도 이렇게 막 시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고민이 많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하나를 뭐 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십 번 이렇게 고민하고 나서야 행동이 겨우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되게 뭔가를 고민은 정말 많이 하는데 그 하나를 고민한 것도 수업에서 적용하기까지 가는 단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어렵고 이런데 어쨌든 뭔가를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되든 못하든을 떠나서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버텨야 하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하니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주시는 부분도 이제 감사한 것 같고 그리고 애들 인터뷰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아, 쟤네들이 이걸 계속 했었는데 왜 처음 이제 새롭게 했다고 뭐 이러는 말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막 1, 3학년을 배웠다 하길래 1, 3학년은 나는 배울 수가 없는데 1학년 때 배웠으면 2학년 때 내가 다 가르쳤는데 1학년은 반만 가르쳤지만 그러면 1, 2, 3을 다 배운 건데 뭐 이러면서 저 애들이 참 기억하는 것과 이게 또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얘네가 이제 3년을 배웠어도 코로나 때문에 늦게 입학하면서 늦게 5월에 학교에 오고 1학기만 있다 보니까 2학기는 안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또 들쑥날쑥하게 뭐 왔다 안 왔다 막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갑자기 학교가 코로나 걸려서 뭐 막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계성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작년까지는 애들이 거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잘 마스크도 처음부터 마스크 쓰고 만났고 애들이 얼굴도 잘 기억 못하겠고 마스크를 벗은 어떤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잘 애들이 눈에 안 들어왔고 또 시간도 작고 1시간인데다가 그다음에 1학기만 하고 1시간이고 그다음에 뭐 온라인 하게 되면 화면 아무리 켜라고 해도 안 켜고 이렇게 벽만 비추고 있고 뭐 이러고 막 이러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나 혼자 막 하는 때도 많았고 그래서 관계가 잘 안 돼서 애들이 잘 안 들어왔기도 했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올해 이제 2시간을 만나다 보니까 조금 애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올해 그리고 3년째가 되면서 이제 그 전에 봐왔던 게 바탕이 되고 이제 2시간을 만나다 보니까 조금 애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애들이 조금 눈에 보이는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네, 준환이가 정이라고 했던 그 말도 이렇게 보면 걔 되게 저 올해 진짜 큰 사고 많이 쳤거든요. 이제 수업 시간에 진짜 4시간에 이제 대형 사고를 엄청 많이 한 번 싸움도 있었지 한 번은 또
뭐 저희 창의인성 캠프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가지고 잠깐 사진 찍으러 내 잠깐 그 뭐 우리 자율활동 시간이었는데 그 반에 내가 들어가서 뭔가 지도하고 있는 텀에 그 행사하는 거 잠깐 사진 찍는다고 잠시 비운 텀에 우리 준환이가 또 대박 사건 쳐가지고 그 주무시다가 어쨌든 욕설도 하고 뭐 어쨌든 여러 일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것도 교무부장님한테 대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막 큰 막 대형 사고를 여러 번 쳤었어요. 막 근데 막 이렇게 막 정이죠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되게 어쨌든 그리고 걔네들이 밖에서 정말 오죽하나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말 자주 만나요. 진짜 많이 만나요. 막 봄에 꽃놀이 하러 지내반 애들이 또 막 이렇게 저기 천변에 나와갖고 저 맨날 걷는 길을 얘네들이 밤에 9시에 막 이 반 애들이 3분의 2일 정도가 무더기로 봄에 나와가지고 걷고 오다가 나는 이제 걸으러 나가는 틈에 쟤네는 꽃놀이를 하고 마치고 들어오면서 나를 만나는데 한 50m쯤부터 막 이렇게 시끌시끌 하는 애들이 오더니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우선언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소리를 막 크게 질러가지고 동네가 막 다 막 그런 막 많이 만나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그래도 이게 그 수업 시간에 제 시간에 맨날 자거든요, 주말에. 맨날 왜 자냐 이러면 너는 왜 자냐 깨우면 쌤 피곤해 이러면서 자고 맨날 7교시라서 자요 1교시랑 7교시는 자요 맨날 이렇게 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교시 7교시는 자야 된다고 맨날 그래가지고 자고 그래서 그날 시간표가 7교시가 올라간 거잖아요 3교시로. 그래서 내가 시작하기 전에 너는 3교시니까 안 잘 거지 이렇게 말은 했었어요 수업하기 전에. 그래 안 잤어. 근데 어쨌든 그 준원이가 막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애교도 있고 사교적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대형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아이의 마음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마음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여자아이도 지연이도 인터뷰했었는데 준원이랑 지연이랑 둘이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둘이 붙어가지고 서로 저는 안 보고 지연이랑 준원이 둘이 붙어가지고 계속 서로 쳐다보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면서 수업을 시간에 집중을 안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안 졸면 네, 둘이 이야기하는 거였죠. 졸 때는 엎드려 자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연이 인터뷰를 하면서 보니까 지연이도 또 제가 그래서 사실 지연이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마음이 좀 안 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인터뷰 하는데 그 지연이 마음이 또 느껴지면서 내가 이 아이는 좀 이렇게 좀 그 마음까지 마음을 살피지는 못했구나 막 이런 마음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습도 이렇게 그리고 지연이 딴짓 많이 하거든요, 진짜. 근데 그 인터뷰 하면서 보니까 또 그래도 학습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인터뷰했던 정우도 이렇게 거기에 걔는 성실한 아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마음을 표해주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인터뷰를 보면서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영은쌤 이야기 하면서는 이렇게 아하하고 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댓글들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수업에서 걔네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가 모를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나 이게 그렇게 뭔가를 그걸 못 알아들을 만한 애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거를 집중을 하면 그냥 딱 한 번만 집중해서 들으면 이걸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안 듣고 그냥 그 시간에 피곤하고 그 시간이 그냥 쉬고 싶고 그냥 자고 싶고 그 시간에 친구랑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그냥 이러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게 그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했던 그 부분이 애들이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만 할 수 있는 애들은 데리고 가려고 자꾸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기도 한데 그래도 저도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또 수업을 하면서 볼 때 진행을 할 때 예전보다 제가 조금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어떤 설명을 해주고 하는 게 조금 제가 좀 자연스럽고 편안하다는 느낌이 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수업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했던 게 그냥 제가 애들 속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주도하는 수업을 보통은 이렇게
이 계획대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그림이었는데 저는 계속 그 시간에 애들 속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 처음에도 은미 선생님 얘기했지만 애들 옆에 있었다 얘기하는데 그걸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그 애들 속에 계속 있었다 보니까 얘 봐주고 얘 봐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수업이 끝날 때가 되어버린 이렇게 하니까 나도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계획한 걸 했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왜 시간이 이렇게 끝나버린 듯한 느낌으로 되게 뭔가 수업이 제대로 안 됐다 이 마음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끝내고 난 다음에 뭔가 계획대로 잘 안 갔고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뭔가 이게 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시간이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내가 애들 속에 있었다는 그 말을 보니까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그 속에 그냥 그 상황 속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 볼 때는 내 그 안에서 애들한테 말을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게 그냥 되게 되게 막 적나라하게 막 말투도 막 그냥 그렇게 막 아까 뭐였지? 영쌤 들려줬던 그런 말 이런 것도 그렇듯이 막 말투도 그냥 제 그냥 모습 그냥 그대로 리액션이 나가고 말투가 나가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애들한테 애들 속에서 수업이라고 아까 정진영 선생님이 이렇게 명명을 해주셨는데 수업?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애들이 배움이 일어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오피스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배움이 많이 일어나는 지점이었다고 생각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었어요. 그리고 정이라고 아까 준현이에 대한 그런 많은 오피스쌤도 많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준원이도 그 정의라고 표현한 그 말 속에 미안함이 많이 숨어 있는 듯한 오피스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또 좀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선생님, 격려해 주시고 싶은 선생님. 네, 진경쌤. 네,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군요. 빨리. 네. 저는 이 수업 보고 정말 너무 마음이 깊었어요. 기쁜 이유가 아이들보다 먼저 우리 노옥규 선생님께서 스스로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아까 이렇게 선생님들 이해 단계, 격려 단계 말씀 들으시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제가 알고 있는 성격상 이런 말도 쉽게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수업 속에 그런 모습이 군데군데 보였어요. 선생님의 그런 모습, 선생님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정말 되게 편안하고 좋았고, 선생님 정말 그동안 여러 가지 아이들을 수업에 초대하고 싶고, 또 수업도 잘 짜고 싶고, 짜임새 있게 짜고 싶고, 또 음악이랑 교과상 아이들이 막 좀 놀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면들에 대한 그런 것도 처한 현실이 이것저것 이 모양 저 모양 힘든 부분들이 많았고, 선생님이 19년도에 하신 수업도 그렇고 20년도에 하신 수업도 그렇고 21년도에 하신 수업 고민이 그냥 스며서 지나가지 않고 다 여기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많이 달라지신 것 같은가 하면, 아이들하고 이제 음악 시간 수업이었으니까 얘기를 하면 아이들과 선생님이 거기서 정말 아름답게 조율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 그렇게 함으로써 편안하게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예주 같은 아이도, 예주라고 제가 그냥 듣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30분 정도의 지난 시간에 빠진 것까지 다 기억해 주시면서 오히려 그 아이 이제 학습하는 거를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이뻤고, 또 선생님 수업에 대한 인터뷰를 한 학생 중에서 저는 준원이 인터뷰보다 선생님의 수업을 네모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자신감이라고 표현해 준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근데 오늘 노옥계 선생님의 수업을 보면서 제가 제일 생각한 것이 그 단어였거든요. 자신감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면
나 안에 부족함이 있어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교사가 되는구나.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면 우리 반 아이들을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안 돼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노력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는구나. 그거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해서 저도 많이 부족한데 노력하고 있으면 된다. 그거를 선생님이 딱 처음에 또 인정을 해주셔서 오늘 너무 기쁘고 그래서 선생님이 보약을 드셨나? 왜 이렇게 선생님 목소리도 우렁차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선생님께서 스스로를 인정하시고 편하게 하신 것이 이 수업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너무 선생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아니, 다들 뭐 연습하고 오신 거예요? 타이머 딱 울리기 전에 딱 맞춰주시네요. 네, 저 또 한 번 초대하겠습니다. 자, 네, 손 드신 분들 늦게 하시면 하실 얘기가 없으세요. 네, 우리 써니쌤. 조 써니. 네, 저는 노호길쌤 수업 작년에 보고 이제 올해 또 이어서 보는데 제가 이번 수업을 보면서 느낀 거는 되게 몰입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났거든요. 물론 그 정재현 선생님 말씀하신 자신감도 생각했는데 몰입 선생님이 되게 수업에서 엄청 몰입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막 찍고 있고 되게 그렇지만 온전히 수업에 되게 빠져서 하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13분 14초 그때쯤 보면 한 명 학생이 이제 쉼표 어떻게 하냐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고 보통은 애들 이렇게 질문하면 1대1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나가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서 그런 이제 수업 애들이 잘 못하고 어려워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다 꿰고 계시고 그걸 이제 전체에게 이렇게 딱딱딱 맞춰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 보면서 되게 엄청 전문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네, 저는 사실 우재를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걔가 막 선생님께 설명해 줄 때 막 이렇게 리액션 할 때 진짜 영혼이 없다. 성의가 없다. 나 진짜 사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애한테 설명 자세히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애한테까지도 선생님이 왜냐면 걔가 종 치자마자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선생님 아직 앉아있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좀 그런 태도가 진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성의 없는 애한테도 선생님이 굉장히 성실하게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선생님의 되게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한 명 한 명 되게 다 진실하게. 그래서 선생님이 엄청 계속 깊어지시는 게 제가 보이는 거예요, 수업에서. 작년 수업이랑 올해 수업에서는 정말 그냥 되게 이 수업 안에 완전 그냥 빠져 계신다, 교수님이.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았고 좀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수업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연쌤도 네, 수업 전문가신데 네, 우리 수업 전문가께서 네, 수업의 달인으로 몰입으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네, 자, 또 한 분만 더 이야기 들어보고 네, 정우쌤. 우리 상미쌤이 손 들었는데 네, 상미쌤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저는 노옥길 선생님의 수업은 머무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가서 옆에 머물러 주신 것도 그렇고 특히 못 따라오는 학생들에게 머물러서 정말 저 같았으면 화냈을 것 같은데 정말 하나하나 다 짚어주시면서 수업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머물러 주셨던 것에 저는 조금 박수를 보내고 또 결국에는 성찰지를 쓰면서 나 자신에게 머물렀던 그 순간들이 되게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저도 그동안 봤던 수업보다도 선생님의 변화가 많이 눈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만 들으면 사실 걱정도 많으시다고 하고 계획도 없으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하시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또 초반에 또 인정해 주시는 모습에 저도 되게 따뜻해지면서 되게 뭉클한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인터뷰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그 정이 많다고 했던 그 아이들도 그렇고 뭐 배신을 때린다는 등 이런 표현을 썼지만 저는 특히 반장한테도 그런 게 느껴졌고 그 몇몇 아이들한테 느껴졌던 인터뷰 그 표현들도 그렇고
오히려 선생님을 더 챙기려는 그런 게 많이 보여가지고 예, 너무 따뜻하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정말 잘 가르쳐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명명하자면 너무 겸손하신 선배님이다. 옥계 선생님은 정말 너무 겸손하시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이렇게 쭉 들으면서 떠올랐던 그 광고에 나왔던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후다닥 찾아봤습니다. 들으셨어요? 들리세요? 소리 오. 자, 이 노래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지루하게 선명하기보다는 흐릿해도 뭐라죠? 흐릿해도 뭔가 있었어요. 그 가사가 선생님 수업에 좀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오버랩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미 잘하고 계시고 이게 충분히 그 과정을 겪으시면서 더 깊어져 가는 우리 옥계쌤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수업이었습니다. 네. 오. 20분 남았어요. 자,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면서. 그러니까 세 분 선생님들께서 되게 선생님의 변화를 감지하시고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뭉클하셨다고 하는데 옥규쌤 세 분 말씀드리면서 어떤 좀 생각이나 느낌이 드세요? 네, 어쨌든 황송합니다 지금. 네, 저도 제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 이게 저를 조금씩 제가 수용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뭔가를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더 이렇게 제 자신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뭔가 늘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항상 자신감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였던 사람인데, 이제 그 정호의 인터뷰에서 자신감이라고 했을 때 되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말이 정호가 걔는 보통 말을 안 하는, 보통 말 잘 안 하는, 걔는 그냥 아주 순한 애다. 그렇게 왜 걔가 인터뷰 이제 정호 선생님이 남겼던 것 같은데, 영상을 다시 마지막에 봤을 때는. 근데 걔 늦게 들어가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사실. 그래요? 저는 엄청 혼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막 저도 이제 어쨌든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자신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왜 그러냐고 했을 때 제가 되게 자신감 있다고 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제가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한 번도 없으니까. 저는 늘,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어쨌든 좀 이렇게 나서는 것도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는, 이제 보통 그런 상태고, 이렇게 뭘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뒤에 빠져 있는 이제 이런 성향의 사람으로 지켜보는 이런 게 있고, 뭔가를 할 때도 이렇게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거는 별로 없고, 이걸 해도 좀 뭔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말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 수업 시간에는 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선생님 목소리도 자신감이 있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봤을 때도 되게 목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저렇게 목소리 크구나 내가. 네, 그래서 목소리가 평상시에도 막 이렇게 좀 목소리를 크게 가는 것 같아요. 마이크 없어도 소리를 크게 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소리를 크게 내고 막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어쨌든 하는 부분에서 내가 자신감이 없다는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좀 다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서로 다시 보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네, 보통 애들이
잘하는 애들에는 이게 보통 제가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걔네는 내비두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거의 뭐 이렇게 알아서 잘 하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왜냐면 못 따라온 애들 데리고 가야 다음 수업을 가니까 늘 언제나 계속 걔네들이랑 씨름을 하면서 수업을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제가 그렇게 가고 있어 왔던 것 같고, 저도 영상을 보면서 제가 아이들 속에서 조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전에는 그렇게 잘 못 느꼈는데, 사실 이렇게 수업 공개하는 거 부담이 되고, 어떤 긴장도 많이 되고, 이렇게 그런 편인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수업이 날라가가지고 시간은 비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 음악실 청소만 했었거든요, 사실. 준비를 해야지 했었다가, 이건 안 되고, 음악실 청소만 하고 있었다가, 청소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되고, 급하게 수업을 막 이렇게 한 거였는데, 그래서 막 그것도 또 막 부랴부랴 막 하면서 정신 없어서 내가 이렇게 또 흐름대로 못 갔구나 이런 생각 막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다시 영상을 보고 또 선생님들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조금씩 수업 속에서 자연스러워져 가는 것 같다. 그런 어떤 공개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공개를 하는 수업이든 공개를 하지 않는 수업이든 그냥 큰 차이 없이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예전에는 공개를 한다고 하면 뭔가가 조금 임팩트가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으면, 하나는 뭔가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그런 데서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 너무 감사해요. 가사가 귀가 잘 안 들려서 네, 제가 눈은 안 좋아도 귀는 좋은데 눈에 뵈는 건 없어도 듣는 건 잘 들었는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들리는 건 쇠퇴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좀 더 알려주시면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좀, 네, 다시. 저는 오피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와, 되게 본인을 이제 아까 용납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소심하게, 내가 좀 자신감이 있나 보다. 목소리 큰 거를 좀 받아들이셨고, 자신감으로. 그 다음에 자연스럽고 편안함도 발견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점이 되게 좀 감동이고, 네, 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피쌤이 바라보지 못한 부분들,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기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아직 지금 말씀 안 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네. 지금 3명 남았어요. 네. 23명 남았어요. 누가 먼저 하시느냐? 두구. 이미애 쌤, 네. 이경신 쌤, 이정우 셋이 요번 해야 돼요. 네. 미애쌤. 할까요? 음소거 해제했습니다, 스스로. 네. 미애쌤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아까 이제 그냥 채팅창에 한번 이렇게 남기긴 했는데요. 사실 내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이제 저도 작년에 6학년 아이들 데리고 음악 수업을 이론 수업을 해봤는데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생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마음. 지금 이제 6학년 마지막 학년인데 아이들이 음표 도 그리는 것도 사실 모르는 아이들도 안 되는 아이들도 많고 왜 저게 뭐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고 이제 진짜 노기 선생님께서 1학년 때부터 이 아이들을 얼마나 가르쳐서 걔도 저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머물렀는지를 사실은 정말 선생님께서 인내하고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셨겠다. 사실 그 생각으로 일단 수업을 받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이제 확인하기 위한 이제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사실 저도 그때 계속 같이 생각했어요. 뭐지? 뭐지? 이 마이너 뭐지? 그러면서 자꾸 제 자신이 자꾸 줄어드는 저 자신을 약간 느끼면서 선생님 이제 그때 느낀 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확인하기 위한 거든 뭐든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학생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구나. 질문 자체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그거를 어찌됐건 이제 아이들이 많은 긴 연휴를 지나고 사실 여러 가지 우려해서 그래도 선생님께서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시간도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들으면서 느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저도 아하 수업 이제 얘기하셨었는데 한 8분쯤 지나서 이제 악보를 그대로 그려보세요 하니까 이제 하면서 사실 아까 그 우재 이야기 나왔었는데 우재한테 이것도 없구나 이랬더니 우재가 하면서 이제 뭔가 깨달음에 소리를 내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짚어주실 때마다 그래도 그 아이한테 진짜 여러 가지 배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약간 보면 이렇게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거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보신다라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지금 올해는 전담이어서 여러 반을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저도 이름을 들었을 때 예주라는 학생 이제 뭐 지난주 사실 이제 30분쯤에 보면 결석한 것까지 사실 다 체크를 하시면서 사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체킹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런 부분을 나도 좀 많이 본받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저는 이제 본질에 충실한 수업이라고 이제 약간 명명했던 이유가 이제 처음에도 토기 부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었지만 한 25분쯤 이제 한참 수업이 이제 결장이 약간 다다르고 있을 때 일단 악보를 그리세요. 그 말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번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찌됐건 아이들이 악보를 그려보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저렇게 멜로디를 얹어보는 그 활동을 얼마만큼 강조를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걸 이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가시려고 하는 그 수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이게 교사로서의 어떤 그 중심을 잡고 가는 게 그것도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 지났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본질의 너무 감동이었어요. 어떻게 정신쌤 네, 먼저 저 정우씨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사실 어제 너무 바쁘게 점심시간에 지나가는 조수 선생님 붙잡고 물어봤거든요. 수업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고. 학교에서 하는 그 공개 수업 보는 거랑 분명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물어봤을 때, 조 선생님이 격려까지만 설명을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격려에 관한 질문은 그런 얘기를 아마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다. 분명히 돌아가면서 다 시켜보실 거다. 해가지고, 이번 단계가 아니면 사실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성찰지에서 선생님이 삶과 연결되는 수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문장이 되게 와닿았는데, 저도 되게 고민하는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좀 큰 것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국어 수업을 배우면서 다른 교과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그리고 나아가서 어른이 되어서도 도움이 되었으면, 그리고 그게 가시적으로 당장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나타날까, 이거를 조금 고민하면서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막막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노교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그 모둠 활동하는 모습을 이제 봤는데, 저는 모둠 활동을 하면서도 요즘 자꾸 고민되는 지점이 모둠 활동이 그냥 모둠에만 집중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별이 모여서 모둠이 협동 작품으로 딱 나오는
거기로만 딱 머무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고민이 되는데 여기 반의 친구들은 그 상호작용이 되고 얘기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깨닫는 것들을 배우면서 사실 이 어플을 작동을 시키는 게 저도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의 꼼꼼한 지도와 그 관찰이나 세심한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모듬 안에서 주고받는 상호작용들도 사실은 되게 컸던 거고 그 안에는 이제 이 친구들을 잘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격려하고 하는 선생님의 그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은 그 성찰표 그 성찰지에서 삶과 연결되는 수업이었으면 좋겠는데 교사가 그렇지 못해서인지 어렵습니다라고 이제 쓰셨는데 저는 이미 이 수업이 삶이 들어가 있는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옥규 선생님 수업을 오늘 처음 봤는데 원래부터 목소리가 크시고 원래부터 자신감이 되게 있으시고 이러한 분인의 수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딱 받고 들었습니다. 네, 좋은 수업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경수쌤은 오케쌤을 잘 평소에 모르셨으니까 이런 자신감 있는 수업이 자신감 있는 모습이 오케쌤의 본연의 모습일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우쌤 벼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네. 쉬셨어? 네. 네. 저는 이제 수업 촬영하면서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본인이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마음이 좀 편해진 게 보였는데 그게 이제 수업 자체에 대한 편함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는 기질적으로 사람 앞에 서는 걸 불편해 하시는 기질이 좀 있으신데 그러니까는 지금 매년 제가 봤을 때 한 4, 5년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업을. 근데 이제 최고 바뀌고 가장 의미 있다고 저는 느낀 게 애들 앞에서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없어지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 편해졌다는 게 요번 한 번 수업의 진도가 내가 계획한 대로 가서 짝짝짝 나가서 편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애들을 대하는 마음이 편해지셨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느껴졌어요. 그 수업을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애들한테 이제 농담도 본인의 모습으로 애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힘들. 그래서 이제 내가 대상을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대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의 힘을 통해서 이제 수업에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이 깨진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우선 생각했던 게, 우선은 음악 시간에 요 파트를 가르치면서 남자애들이 저렇게 지금 제가 촬영하면서 보면 거의 다 했어요. 뭔가를 다 했어. 활동시켰을 때. 근데 그거 진짜 기적과 같은 시간이에요. 사실. 왜냐면은 지금 메이저가 1도, 3도, 5도도 모르는 애들이 뭔가 코드, 순환 코드 4개로 이제 어떤 악기를 가르칠 때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뭔가 이해하고 응용이 아니라 아예 이제 창작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애들이 자기 수준에서 뭔가를 다 하고 있다. 와, 이거 거의 진짜 기적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내용학이 있고 수업에 그 방법론이 있잖아요. 내용학은 교사가 이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내용학은 이미.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과 형식이 있다고 하면 형식이 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걸 이제 어떻게 내느냐가 더 본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업 시간. 그러니까 그 패드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작년에 사실 이거 투썸에서 할 때 처음 들고 오셔가지고 되게 어색해 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봤잖아. 투썸에서 EMSM 수업 뭐 하는데 이거 들고 와가지고 막 되게 어색해 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어쨌든 1년 그렇게 잡고 뭐 하시더니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고 계시구나. 와, 너무 대단하다 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스마트 교육, 스마트 기기 교육에 대해서 되게 반감이 있었는데 이게 몇몇 교과에서 몇몇 그 진도 뺄 때
스마트 교육 잘 준비하면 진짜 이렇게 엄청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사회가 이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과 콘텐츠를 창작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 꿈도 그거예요. 근데 어느 이제 내공이 쌓이면 그 이제 책이나 음악이 됐든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콘텐츠를 창작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그게 뭐 문학 작품이든 뭐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애들은 지금 이미 창작하는 그런 것들을 막 보게 해주시고 너무 그런 거에서 의미 있었고, 그래서 모든 그런 변화의 시작이 그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신 그런, 그래서 축구연에서 이론적으로 저희들이 있는 거에 대한 임상적 결과에서 긍정적인 결과에 대표적인 사례를 뽑으라면 저는 노길생 같다라는 생각을 수업 촬영하면서 했죠. 그래서 자, 이제 퇴원하십시오. 네, 네. 저기 화면 안 보고 네. 아, 네. 정말 또 침을 튀기셨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세 분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웃길쌤 인간 승리도 나왔고 보니까 삶이 드러난 수업, 본질에 충실한 수업 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는데 어떠셔요? 지금 마음이? 네. 워낙 병이 깊었어서 이제 이전에 병이 워낙 깊었어가지고 네, 이렇게 미애쌤이 말씀하신 거 이렇게 중에서 일단 악보를 그리세요. 그게 저도 수업을 영상을 계속 보면서 그게 목소리가 계속 고조되면서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럼 나 여기 곱하기 그냥 대충 7번이쯤이라고 썼는데 8번이었군요. 하여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근데 애들이 준원이는 정말 쌤 이거 짜증나요. 막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네, 제가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악보를 그려보는 거. 사실은 이제 스마트한 기계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이걸 자기 손으로도 그려봐야 이게 또 악보를 읽을 수 있는 단계가 가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저의 그 마음이 있었던 걸 이제 좀 알아주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업이 많지 않고 또 이제 과정들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올해는 계속 이렇게 아이들 출석 체크를 매 시간 이름을 불렀었어요. 근데 이날에 정신 없어갖고 이름을 안 부르고 이렇게 갔는데 매 시간 좀 수업 진도가 느리더라도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애들 이름도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나이도 들고 시수도 뭐 1시간이고 이러면 사실은 뭐 1시간에 작년까지 제가 18반씩 막 들어가고 막 전부 1차시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번에야 지금 2단위가 지금 있는 거지 다 너무 많은 반들을 만나고 이러면 애들 이름을 막 기억을 못 하니까 막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이름을 좀 기억하게 되면서 결석하는 애들을 다 같이 체크를 다 했어요. 체크리스트에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애들 걸 다 체크를 했었어서 빠진 애는 다음 시간에 좀 뭔가를 할 때 그걸 좀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지니까 수행을 봐야 되는데, 수행을 갈 때 얘네가 또 평가를 해야 될 때 없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는, 이제 그것도 연결이 돼서 코로나에 초반에는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애들이 완전히 엄청 많이 빠지니까 얘네가 안 오면 또 얘네 빠지는 게 다 이제 스트레스가 되니까, 얘가 빠지면 저걸 수행평가를 못 보게 되고, 수행 보는 것도 뭐 이렇게 못 본 애들 2번이나 나눠가지고 다시 모아서 봤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빠지는 걸 체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더 그 아이들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도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애들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이제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는 모든 활동에서 모듬을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이제 무임승차라든지 뭐 그냥 하나의 뭐 그냥 하면 그냥 어떤 애만 하고 놀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게 제가 좀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좀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평가를 하면서
모든 회 수행 평가보다는 개별로 가는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개별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너무 많은 애들이 저희가 지금 30명이 넘잖아요. 32, 셋 막 이러고 막 이런데 걔네들 제가 다 봐줄 수도 없고 그렇게 갈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애들이 서로 도와서 배우면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모둠으로 온 건데 그래서 모둠을 하되 개별적으로 자기가 다 자기 학습 분량을 다 하는 것으로 하되 도와가면서 하는 거를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수업하는데 모둠은 이런 게 아닌데요, 선생님. 얘만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아니야. 너도 해야 돼, 너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마음이 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알아차려 주신 부분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정우쌤 뭐 이렇게 제가 네, 사실 아직도 스마트 기기는 어렵고, 지금 그거는 앱은 아니고 그냥 크롬 들어가서 그냥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스마트한 음악 수업 중에서는 가장 초보적인, 가장 쉬운 단계이고요. 다른 거는 제가 많이 보는데, 막 이래저래 막 스마트 뭐 악기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막 앱들을 막 많이 보는데 사실 어려워서 잘 못 따라가서 시도를 못 하고, 이렇게 뭐 다른 자료들 찾아봐서 또 저거를 막 이렇게 보고 한번 해봐야지 하고 막 이렇게 아이패드 샀지만 사실 그냥 주로 유튜브 보고 앱 따라서 그냥 앱도 사고 했지만 사실은 잘 다른 것들은 아직 저의 이 역량과 저의 이 연식에서 오는 그 스마트함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가장 초보적인 것부터 이제 시도를 한 출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지만 중학교 남자애들에게 그냥 앉아서 뭐 그냥 설명하고 그냥 종이로 그리면서 하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에서 조금 이제 어쨌든 어렵지만 이제 시도해가는 첫발에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래도 그런 거라 이제 근데 이제 막 그런 걸 공유하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은 또 익혀가는 데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네 뭐 그런 단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뜻은 진짜 좀 욕심쟁인 것 같아요. 모든 활동은 상호작용은 될 때 무임승차는 안 되는. 자, 네, 되게 그런 시도해가는 발을 떼시는 게 어려운 건데 발을 떼셨다는 거에 그 용기에 사실은 지혜쌤이 제일 처음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참 그 용기가 첫발 떼기가 어려운 건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요. 지금 이제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쭉 격려를 들어봤고요. 이제는 이제 도전이 아니라 증명 단계입니다. 우리 증명 단계에 대해서 우리 이정우 선생님께서 어떤 단계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증명은 말 그대로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해서 요거를 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의 고민이 초점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고민이 이제 초점화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그 초점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성찰적 질문을 해드리면 되는데 특정 시기나 아니면 특정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또 엄청난 고민이 없는 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거기에서 초점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수렴적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은 A가 수업의 고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본인도 모르게 B였는데 외적으로는 이제 A라고 얘기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B가 더 고민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에 진짜 딜레마 되는 지점이 어딘지 좀 찾아가 주시는 거였는데 아까 이해 단계에서나 격려 단계에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자각하고 있는 고민이 그게 진짜 고민이 맞고
맞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초점화가 이미 돼 있는 건지에 대해서 수업 안내자가 조금 판단을 하셔가지고 부분에 대해서 초점화되어 있는 거를 더 깊이 들어갈지 아니면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우리가 초점화를 시켜줘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요 성찰적 질문이 사실 저희 소변 안에서도 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수업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랑은 조금 구별되어 있는 질문으로 결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수업을 볼 때 선생님이 분명 이런 수업을 꿈꾼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혹은 그런 불일치죠, 불일치. 네. 수업의 이상적인 모습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혹은 디자인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 단계에서 혹은 수업 전 성찰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하고 불일치되는 지점을 포착을 하시면 그거에서 이제 딜레마되는 지점의 일례로서 거기에서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번 진행을 시간이 지금 이미 9시여서 15분? 네, 이 정도 안에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들린다고. 네. 아유, 참. 네. 저도 기계치라. 엄청난 기계치라. 아마 성찰적 질문, 오킬쌤의 이런 고민과 또 수업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내가 이런 직면 단계에, 좀 질문을 해주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얼른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우쌤이, 영훈쌤도 있으시고, 정우쌤도 있으신데, 네. 그러면 영훈쌤부터 먼저, 네, 들어볼게요. 오키쌤 성찰지, 사랑성찰지 주신 거 보면 어렵다라는 말씀도 많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거를 저희가 읽을 수 있었는데요. 오키쌤께서 거기 처음에 이제 이번에 고민했던 부분 나눠주신 거에 보면 삶과 연결되는 수업이었으면 좋겠는데 교사가 그렇지 못해서 이제 어렵다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통제에 대한 부분을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활동 중심 수업에서 통제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산만한 부분이 조금 두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통제하고자 하시는 그런 수위 지점은 어느 정도이실지 그것도 한번 나눠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한참 부정했었지만 좀 요즘은 좀 인정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음악 선생님이지만 제가 음악을 그걸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 삶에서 그렇게 음악이 많이 없어요. 제 삶에서 제가 그렇게 음악을 정우쌤은 체육쌤이지만 음악과 밀접한 어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음악 선생님 같지다고 말하지도 잘 않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사실 그리고 어쨌든 근데 아니다. 나는 음악을 잘해.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어릴 때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 절대음감이야. 뭐 이렇게 막 이런 절대음감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삶에서 내가 음악 없이 못 살고 내 삶에서 음악이 항상 이렇게 옆에 있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는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우리 딸내미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작은애도 뭐 어떻게 말 끝에 하다가 걔가 먼저 뭐 하나 꺼내가지고 그래서 엄마는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음악 선생님이라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딸이.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그냥 이제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그냥 이런 음악 활동을 하면서 칭찬을 받고
어떤 그런 이제 그나마 내가 조금 더 그냥 관심 있고 할 수 있었던 분야가 이쪽이라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쪽으로 음악 선생님이 되라고 그냥 길을 정해줘서 왔었던 이 루트로 왔어서 제가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걸 찾아보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온 삶이었고 진로를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뭐 초, 중, 고, 대 다 아버지가 정해진 대로 고는 뭐 뺑뺑이라서 아버지 원하는 데가 안 돼서 이제 못마땅히 하셨지만 어쨌든 모든 게 정해져 있었던 과목까지도 교사, 과목도 음악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그런 데서 이제 그 속에서 좀 잘하면 칭찬받고 하니까 그걸 그냥 열심히 해왔던 거였던 거지. 내가 그렇게 음악을 죽고 살고 못 살고 좋고 이런 게 아닌 거죠. 근데 그러면서 내 삶에서 사실은 내가 음악을 많이 듣지 않아요. 안 듣거든요. 집에서 거의 음악을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할 때는 가끔 이제 마음이 좀 이럴 때 찬양이나 좀 듣지. 이렇게 저 작곡 전공인데 이론이에요. 이론. 그것도 이론. 전공도 작곡이고 오선지랑 그냥 살았고 막 이렇게 그냥 뭐 이제 뭐 악기도 두루두루 다 해야 되니까 그냥 배웠고 그냥 그런 거고 그냥 무대 공포 있어서 그냥 막 실기시험 다 망치고 그냥 늘 언제나 무대 뒤에서 곡 쓰면 사람들이 나가서 연주하고 나는 인사하고 뭐 이런 식이었고 이제 오선지였고 그냥 이론 공부하고 화성학 공부하고 뭐 대입법 공부하고 뭐 그걸로 이렇게 그냥 그거 이론을 그냥 연결해서 이제 뭐 그렇다고 예술성이 막 있는 작품을 쓰는 것도 아니니까 음악교육과니까 그냥 뭐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그걸 해내 온 거지. 그렇다고 뭐 이렇게 못한다고 막 이런 건 아니라 그래도 뭐 나름은 잘 해온다고 인정받은 부분도 있는데 근데 늘 그래서 제 삶에서 제가 늘 자신이 없고 늘 힘들고 늘 고민이 많아가고 이런 게 사실 제 삶에 음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제 동생이 음악을 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감 빼면 시체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오늘 무대 어땠어? 라고 하는 질문은 냉혹한 평가를 원하지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 언니 정말 진실된 평가를 원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격려를 원하거든요. 그 자기 음악에 어떤 디스가 이루어질 때는 인정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저도 지금 영은쌤 질문을 하시기 전부터 궁금했던 부분이 계속 그 조심스럽고 뭐 내성적인 어떤 성향에서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음악의 길을 가셨을까? 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좀 듣게 되었고 네, 저 하나는 그 음악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딪힘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정말 그냥 제 감으로 나 정말 음악인이 맞나? 난 진짜 음악을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음악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이것을 아이들에게 음악을 사랑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자신이 즐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이 자신감이 솟아나오지 않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샘솟게 나오지 못하는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었거든요. 예술이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무기일 텐데 계속 그 자신감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모순적으로 좀 들렸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냥 과연 내가 음악을 싫어서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음악을 대하는 나의 어떤 마음과 우리 아이들이 음악을 어떻게 대했으면 하는 이 마음들이 같은 결로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지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음악이 어렸을 때는 즐겁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음악에 관심을 보였었던 거였어요. 제가 관심을 보였고 제가 하고 싶어 했었는데 근데 그러나 어쨌든 나중에 이렇게 가면서 그냥 관심을 보였던 거였었지만 어쨌든 그게 계속 이제 그걸 할 때만 어쨌든 좀 인정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반주하기를 원하시고 또 뭐 이렇게
선생님은 음악 선생님이 제일이야. 뭐 여자 직업은 선생님이 제일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온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 중간에 이렇게 제가 언제였나? 어, 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도 제가 이제 진주 출신이다 보니 개천예술제에 대회를 나갔었거든요. 저는 작곡으로 나가고,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피아노를 이렇게 가고, 그래서 초중고 이렇게 대회를 나가서 입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데 그게 되게 그냥 막 창의적이고 막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론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인 거죠. 그런 건데 그러면서 늘 언제나 나는 다른 아이들과 나를 비교했었어. 나를 비교하고 내가 쟤보다 이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피아노를 나보다 훨씬 잘 치는 피아노 전공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피아노를 못 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비교가 되고, 그리고 나는 언제나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애써서 음악을 해온 거지.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해온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많이 이제 뒤늦게 들은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고, 대학에 가서는 어쨌든 열심히 했으나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엄청 열심히 했고 다 인정도 받았고 되게 이제 잘 한다고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되게 애쓴 거였어요. 하나도 놀지 않고 정말 따로 레슨을 막 이렇게 받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공부하고 늘 방학 때도 막 이렇게 공부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노력해서 이제 뭐 잘한다 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 좀 한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지. 근데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성악 전공하는 애들이나 뭐 피아노나 막 이렇게 이제 전공하는 애들은 보면 내가 볼 때는 못해. 정말 못하고 목소리도 별로 안 예쁘고 음정도 안 맞고 음감도 하나도 없으면 저는 귀는 좋으니까 들리는 건 잘 들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자뻑으로 사실 진짜 거기에 진짜 충만해서 막 이렇게 자기가 진짜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늘 노력하고 나는 늘 애쓰고 있고 놀지도 않고 있지만 뭐 내가 하는 거에서는 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런 걸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교사가 이제 되고 이제 가르치면서 처음에는 좀 괜찮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힘들어지는 게 계속 노력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뭘 이렇게 그래서 늘 뭘 배우러 다녔거든요, 저는. 대전에 처음 왔어도 저는 국악원 다니면서 대금 배우고, 다 쫓아다니면서 악기도 안 배운 것도 없고, 다 해보고, 다 만지고, 다 배우러 다녔어요. 다 쫓아다니고, 저녁에 퇴근하면 맨날 뭘 배우러 다니고, 연수 들으러 다니고, 항상 그랬어서 늘 언제나 그런 시점에 있었는데, 그게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알아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내가 또 잘 모르는 건 또 못 가르치니까. 내가 또 선뜻 못 시도하니까. 이제 그런 성향이 더 강하니까 그걸 알아야지만 그래도 뭔가 시도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삶을 살아온 게 너무 고단했던 거죠, 나는. 너무 고단해서 늘 언제나 사표를 꿈꾸면서 살았던 거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삶이. 근데 그래서 과목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사실 좀 있기도 했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과목에 가도 그런 삶을 26년이나 온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려서부터 어쨌든 이 길에 있었던 게 오래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뭐 이제 그래도 익숙한 옷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음악이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냥 집에 조용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음악을 들어도 좋지만 안 들어도 괜찮거든요. 시끄럽게 틀어놓는 건 싫거든. 또 내 취향이 아닌 음악을 막 이렇게 시끄럽게 틀어놓는 건 싫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보면 그냥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나한테 절실하게 죽고 못 살 정도는 아닌 거지. 근데 내 안에 그게 없다는 게
처음에는 내가 결혼을 해서 육아를 하느라고 너무 시달려서 뭐가 못 채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방전이 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막 이렇게 막 콘서트 막 쫓아다니고 이런 성향은 아니거든요. 덕질도 못하고 덕질도 평생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성향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론적인 거는 알아. 그렇지만 실제에서 음악에서 내 안에 어떤 그런 그 즐거움과 그것들이 샘솟아나진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게 늘 언제나 고민과 딜레마에 있었던 과정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에서는 끈질기게 애들한테 끈질기게 그 기본기를 가르치려고 시도를 하시는지 설명을 짧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야 너 약간 배신 코드 야 하면서 짧게 설명해주고 또 그것도 마음에 만족을 못하시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끈질김이 과연 본인은 좀 음악을 그렇게 대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업 장면에서 대충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애들이 그 음악의 기본기를 갖출 수 있도록 왜 그거를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근데 그게 참 많이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저 그냥 쉽게 하고 싶고, 힘들게 안 하고 싶고, 애들이 놀자 하면 놀고 싶거든요, 실제로 그냥. 그런데 그냥 사실은 이때 아니면 못 배운다고 생각해서 얘네가 지금이 아니면 이거를 이제 어쨌든 문맹이 아니라 악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니까. 사실 이게 어쨌든 나중에 어쨌든 얘네가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는 애들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나보다 훨씬 음악을 좋아하고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기본은 없지만 애들이 살면서 음악을 즐기는 애들은 또 있어요.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지만 근데 얘네들이 음악을 조금 더 이렇게 즐기는데 사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게 왜냐면 애들이 진짜 음악을 즐기고 좋아하는 애들이 나중에 그런 갈급함이 또 생겨서 찾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은 그런 거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또 따로 묻는 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업할 때 사실 내 성향이었으면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론적인 부분을 사실 하나 쫙 깔고 가야 내 성향이 풀리는 건데 왜냐면 내 전공이니까 그게 그거를 어떻게 음계가 만들어지고 코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막 음정부터 해서 쫙 해야 되지만 그거를 해봤자 애들이 못 알아듣고 애들이 그게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건너뛰고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 요즘 실용음악을 많이 하니까 그걸 악보로 봤을 때 코드가 적혀 있잖아요. C, F, G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럼 그게 이건 무슨 뜻인지는 알면 좋겠다는. 그래야 음악을 지가 자기 삶에서 음악을 할 때 그 삶에서 자기가 음악을 찾아서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 삶의 음악이 연결이 될 때 그거를 조금이라도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한번 들어봤어. 네, 뭐 이거 들어봤는데 여기 보이네. 이런 거라도 낼 수 있는 것. 지금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징검다리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의미는 다라마바사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요즘은 애들이 실용음악을 좋아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실 코드만 알면 피아노를 안 배워도 그냥 코드만 누르면서 노래를 그냥 부르면 되거든요. 자기가 그럼 가장 쉽게 그냥 그 코드만 누르면서 시험 그래서 이제 코드 반주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사실 그것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1학기에 코드를 좀 익혀놓고 2학기에는 이제 피아노를 좀 건반으로 해서 코드를 치면서 이제 그걸 좀 다시 이제 그냥 한 손이든 양손이든 되는 대로 해서 그냥 실제로 좀 치면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왜냐면 악보나 나와 있거나 이렇게 그냥 그런 탑 악보라도 다 코드는 나와 있고 뭐 5선이 없더라도 코드는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박을 알고 그래도 좀 음의 높낮이와 길이는 알아야 자기 음악을 하는데 그래도 가장 기초는 되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 음표의 길이와 그다음에 길고 짧은가 높고 낮음에서의 그거는 알아서 가면 이제 그 삶에서의 자기 음악을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지금의 애들이 뭐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사실은 우리가 국영수로 공부해서 은미체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는 은미체로 삶을 살아가거든요. 공부는 뭐 죽기 살기로 국영수를 하지만 그러면 그 은미체로 살아갈 때 나중에 자기 삶에서 30이 되고 뭐 20이 되고 40이 됐을 때 나 노래 좀 하고 싶어, 악기 좀 관심이 있어 이랬을 때도 처음 생판 듣는 것과 그래도 어렴풋이 한번 있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필쌤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8번 하신 그 뭐죠? 8번 말씀하신 거 약벌을 해주세요. 그 원인을 알았어요. 근데 오필쌤이 제일 잘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저희 연필 깎는 것부터 배웠어요. 연필부터 깎아서 이게 높은 음자리표에서 그렸을 때 음영이 나오게끔 연필 깎는 것부터 배웠거든요. 연필부터 깎았어요. 제일 처음 가서 배울 때. 어쨌든 어쨌든 그려보는 게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올 기계와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또 해보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오필쌤의 삶이 노력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 노력과 정말 그게 오필쌤이 진짜 잘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되게 고단하셨어요. 26년간.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좋아하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이 들죠. 맞아요. 즐기지 못하는 거야. 음악을 전공했지만 굉장히 인정받아야 되고 되게 비교하게 되고 근데 네, 근데 오필쌤이 정말 이 자리까지 오는데 정말 노력을 엄청나게 하셨다는 거 본인도 인정하고 계시고 되게 고단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금 과거의 노길에 지금의 노길이 좀 격려하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오길아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동안 참 애썼다. 참 애쓰고 열심히 살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또 하나 앞으로 살아갈 노길에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다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이제는 그냥 저를 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도 그냥 그냥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옥길에서 이제 노력 그만하시고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노길 선생님이 되기를 격려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도전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 저기 그 음소거 해주시고 올린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전 부분은 이제 빨리 또 맞춰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수업 나눔을 보면서 본인에게 좀 적용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자도 이런 도전 부분에서 앞으로 아까 오킬쌤은 좀 이제 본인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겠다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은 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수업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수업을 하겠다 이렇게 좀 다짐을 도전을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본인한테 어떤 도전을 하고 싶다 이런 수업 나눔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시는 걸로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적는 시간 한번 1, 2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웃길쌤은 여기 쓰기가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말씀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또 놓치지 않으시는군요. 저는 너무 잘하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기쓰고 애쓰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하자. 지경쌤. 쉼표가 있는 생활을 하자. 네. 진경쌤도 웃길쌤만큼 엄청 노력하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네, 다른 분들 뭐 이렇게 많이 쓰세요? 네. 저는 웃길쌤의 어깨 정체성, 본인의 그런 과거에 본인을 솔직하게 성찰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좀 도전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그 솔직함을 되게 놀랐고요. 어떻게 보면 음밍아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솔직함에 너무 좀 감동이었고 그러면서 되게 글쎄 본인에 대해서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인생은 50부터. 네. 자. 연기 점수가 자꾸 올라가시는 웃기쌤이라고. 네. 맞아요. 부족함을 찾는데 에너지를 그만 써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도덕적 우리 GSM도 도덕이시라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우 쌤이 네, 독촉 전화를 지금 받으셨고요. 9시까지 얘기했는데 저희가 30분을 오버해가지고 네, 좀 그렇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우 쌤 이제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지금 사실 다 돌아가면서 본인이 이번 이 수업 나눈 과정을 통해서 느끼셨던 이 남의 수업을 보면서 내 수업을 이제 돌아보게 되고 본인에게도 이제 적용하면서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싶은 부분들을 나누는 거를 들으면서 또 이제 영감을 받게 되는데 그거는 채팅방에 조금 나눠주시는 걸로 쉽게 듣고 지금 사장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나가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도 이렇게 웃길쌤 들으면서 너무 의미 있었고 이게 성찰제는 뭐 수업 진도 분량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아닌 건 아닌데 이제 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직면해야 될 거는 더 이제 수면 아래에 있는 내 삶의 그 영역을 아마 본인도 이 얘기까지 하실 거라고 생각 못 하고 왔을 텐데 수업 나눔에서 이제 직면이 깊게 이루어졌을 때 성찰적 질문이 이렇게 가서 또 본인도 성찰하고 울림도 있고 서로에게 이게 내 수업이 내 삶이나 과거에 되게 깊이 연관이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삶을 되돌아보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도 되게 많이 배웠고 감동도 많이 받았고 앞으로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필쌤이 막 진짜 날개 달린 듯이 더 막 이렇게 수업에서 막 그러실 것 같다라는 강력한 느낌을 받으면서 내년에 또 수업 보러 갈 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수업 꾸준히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은 조선희 쌤입니다. 우리 조선희 쌤은 준비 잘하라고 박수 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좀 저장. 네. 댓글 저장할 거고 그리고 경신쌤도 그 같은 학교니까 수업 촬영하실 때 가능하면 둘이 수업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같이 그때 현장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